강도 강간, 상해 등 전과 14범의 강윤성. 그는 2005년부터 15년간 수감 생활을 하다가 올해 5월 6일 가출소한 상태였습니다.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 중이던 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40대 여성을 집으로 유인해 칼로 위협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신용카드를 훔쳤습니다. 집으로 유인한 후 여성을 살해 후 다음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친 강윤성.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인지한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3번이나 강 씨의 집을 찾았지만 그는 이미 그곳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집안에는 강윤성이 살해한 4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지만 집안을 확인하지 못한 경찰은 살인사건이 발생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렌터카로 도주하고 있던 강윤성의 행방을 찾는 데 집중됐습니다. 요즘 렌트카 GPS가 장착돼 있으니까 서울역 14번 출구 노상에 차가 있다. 도주 이틀째 강윤성의 차량이 서울역 인근에서 포착됐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윤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곧이어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경찰이 차량 주변을 살펴보는 사이 강윤성이 경찰을 발견하고 재빨리 방향을 바꿉니다. 경찰은 바로 옆에 강윤성이 있었던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강윤성을 놓친 후 다음날 강윤성은 50대 여성의 목을 졸라 2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2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5시간 후 강윤성은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피해자의 시신을 실은 채 그 여성을 자신이 숨지게 했다며 자백을 했습니다. 이틀 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숨지게 한 피해자 56살 강윤성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5년 만에 교도소에서 나왔지만 채 넉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범죄자가 된 강윤성. 그가 선택한 건 새 출발이 아니라 2번의 살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만큼이나 충격적인 건 검거된 후 카메라 앞에서 보여준 그의 태도였습니다. 피해 여성 왜 살해하셨습니까? 금전적 문제 때문입니까? 전자발찌는 왜 그랬습니까? 보도랑 독감을 이렇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실수하자마자 사람을 둘이나 죽인 이유가 뭡니까? 반성 안 하십니까? 사회가 안 차원에서 그런 거. 사회가 반성 전혀 하지 않는 겁니까? 당연히 반성 안 하지. 네. 피해자들은 강윤성과 어떤 관계였을까? 우린 2번째 피해 여성과 강윤성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는 동네 주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수많은 손님 중 강윤성과 피해자를 기억하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2번째 범행 일주일 전 편의점 건너편에 멈춘 차량에서 한 여성이 내리자 곁으로 강윤성이 다가갑니다. 강윤성과 얘기를 나누던 여성은 여러 차례 편의점을 들러 음료수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계산을 마친 그녀가 나가려다 멈추고 편의점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계산을 하고 또 제 할 일을 하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밖에서 소리가 나면 경찰 좀 불러달라고 떨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불안한 듯 심상치 않은 말을 남기고 가게를 나선 여성. 걱정스러운 마음에 편의점 주인은 밖으로 나와 여성과 강윤성을 주시했다고 합니다. 봤죠. 무슨 일 있을까 봐. 근데 뭐 살짝 티격태격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생기면은 제가 가서 말리든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여자분이 바로 차 타고 가시더라고요.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지만은 별일 없이 헤어졌던 두 사람. 그로부터 일주일 뒤 강윤성은 여성이 타고 왔던 그 차량에서 그녀를 살해한 겁니다. 그는 왜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을 두고 연속으로 2명의 목숨을 빼앗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걸까? 강윤성이 살해한 2명의 피해자는 그가 노래방에서 만났던 도우미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린 강윤성의 거주지 부근의 노래방을 취재하던 중 강윤성과 피해자들을 기억한다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피해자들과 강윤성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노래방에선 더 이상의 얘기를 듣기 힘들었습니다.
실장님들 통해서도 혹시 들리는 얘기는 없었어요? 아예 앞소리도 안 해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취재 도중 강윤성의 행적이 담긴 영상을 갖고 있다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분이 그 강윤성이랑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 있고 이제 그 다음날 12시에 이제 강윤성이 혼자 나와요.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날인 지난 8월 27일 새벽, 강윤성이 집을 빠져나옵니다. 여러 벌의 옷들을 챙겨 집을 나서는 걸 보면 이미 이때 그는 도주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새벽에 집을 나선 강윤성은 저녁 무렵 집 근처에서 전자발찌를 끊었습니다. 강윤성이 집을 나서기 12시간 전, 저녁 6시 무렵 집 근처에 렌트한 차량을 세운 강윤성이 한 여성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첫 번째 피해자. 강윤성이 피해자를 유인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겁니다. 6시간 후 강윤성은 혼자 집 밖으로 나옵니다. 이땐 이미 피해자를 살해한 후였습니다. 검찰 송치 당시 강윤성이 밝힌 범행 동기는 금전 문제였습니다. 40살이던 2005년부터 15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다 50대 중반이 되어 세상 밖으로 나온 강윤성. 그가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2번이나 살인을 저지른 이유는 정말 돈 때문인 걸까? 첫 번째 살인이 있기 5일 전, 강윤성은 지인에게 밥 먹을 돈도 없어 차라리 전자발찌를 끊고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출소 후 여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자주 했다는 강윤성. 그의 형편은 정말 어려웠던 걸까? 하지만 우리는 취재 도중 이와는 상반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손님으로 만난 강윤성과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는 유미 씨.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윤성에 대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강윤성이 금전 문제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는 유미 씨. 그녀의 동료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똑같이 다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만나면 이제 노래방 가기 전에 뭐 한 5시, 6시 때 만나갖고 밥 먹고 그것도 노래방 가서 놀고 뭐 팁 주고 뭐 그렇게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그런 손님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 그렇진 않죠. 그렇게 뭐 손단벌 안 잡고 뭐 팁 10만 원씩 주고 이런 사람이 없죠. 그것도 아가씨 2명씩이나 불러갖고. 이런 건 전혀 모르셨어요? 네. 항상 혼자 왔지만 2명의 아가씨를 불러 두둑한 팁을 챙겨주며 놀다 간 점잖은 손님. 자신이 벌인 2건의 살인사건은 모두 돈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와 시간을 보낸 여성들이 기억하는 강윤성은 돈이 많아 보이는 손님이었습니다. 강윤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출소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강윤성. 그가 찾은 것은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수용자한테 지원해주는 조항이 있어요. 출소에 지원이 따로 있어요? 예, 조항이 따로 있어요. 한 달에 3번 이상을 알아봤을 거예요. 배고프다. 일자리 좀 알아봐달라고. 강윤성은 기초생활수급비로 80여만 원을 지원받고 임대주택 보증금과 각종 기부 물품 등 총 700여만 원 정도의 돈과 현물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강윤성에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입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화장품 팔달라. 3,400만 원짜리 이런 거. 이런 수입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사진을 보내며 돈을 빌려줄 것을 자주 요구했다는 강윤성. 강윤성은 이렇게 얻은 적지 않은 돈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걸로 보입니다. 범행 5일 전에도 밥 먹을 돈이 없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강윤성은 출소 후 새 출발을 할 마음이 없었던 걸까? 이 씨는 강윤성이 왜 그 시점에 범행을 저질렀는지 짐작가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유통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슈퍼식으로 법인을 내서 그 물건을 사갖고 그 투자자 그 물주가 물건을 사갖고 그거를 되팔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다시 현금화 시키고 그러면서 신용 등급을 올려서 나중에는 그냥 뻥 터뜨리는 거지. 그냥. 법인을 만들어서 바지를 세우는 거야. 출소 후 제대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명의를 이용한 사기를 공범 일당들과 모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기 범죄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꿈에 한창 부풀어 있던 강윤성. 그런데 범행 이틀 전 항상 소에게 돈을 자주 빌려갔던 그가 이번에는 큰 돈이 필요하다며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위에서 500만 원 주고 나서부터 신용등급 떨어지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쪼아는 모양이더라고 그쪽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법인을 못 냈잖아요. 몰래 이제 살짝 돈을 빌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자기한테 이제 많은 마이너스를 작용할 줄은 몰랐던 거죠. 법인을 이용한 사기 범죄를 착수하려던 순간 강윤성이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 돈 때문에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겼으니 빨리 갚으라고 공범 일당이 재촉을 했다는 겁니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던 강윤성. 하지만 그는 돈을 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 이 씨에게도 거절당한 후 그날 오후 4시 무렵 강윤성은 동네의 한 철물점을 찾았습니다. 절단기를 구입해 철물점을 나온 강윤성은 다시 집 근처 마트로 향합니다. 마트에서는 칼을 구입한 강윤성.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난 오후 6시경 강윤성은 첫 번째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구입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목졸라 살해 후 신용카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철물점에서 구입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이틀 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번에도 돈 때문이었습니다. 기존에 일어났던 연쇄살인범들에 의한 범죄들은 침입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범행이 이어져 왔는데 이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충분히 피해자의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범행을 저질렀을 때 내가 밝히지 않으면 소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인이 진행될지를 사실은 가늠할 수 없는. 강윤성이 목숨을 빼앗은 2명의 피해자 모두 불특정 다수가 아닌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른 강윤성. 그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돌변한 겁니다. 시간을 되돌린다면 살인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걸까? 강윤성이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르고 2시간가량이 지난 밤 12시 7분 그가 가방에 뭔가를 챙겨 집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CCTV에 담겼습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이때 보호관찰소에서 야간 외출 제한 명령 위반 경보가 울립니다. 강윤성은 보호관찰관들이 진짜 출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걸까? 보호관찰관과 통화를 한 후 그는 곧바로 다시 귀가를 합니다. 이후 야간 근무팀이 강윤성의 주거지에 도착하기 전 00시 30분경에 저희 이취지역 시스템의 귀관 사실이 확인되었고요. 그 시스템에서 귀관 사실이 확인되어서 추후에 외출제한 위반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철수를 했죠. 당시 강 씨 집 안에는 이미 첫 번째 피해자가 숨져 있었지만 강윤성과 대면하지 않고 복귀한 보호관찰관은 이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강윤성의 전자발찌를 끊고 본격적으로 도주하자 지구대 경찰들이 먼저 집을 방문합니다. 집 안에 강윤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들은 CCTV를 통해 강윤성의 외출 사실만 확인하고 그를 쫓는 데 주력합니다. 안타깝게도 강윤성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던 피해자의 존재는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그냥 공개적으로 노출돼서 들어온 것은 사실은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아예 차를 그냥 먼 곳에 놓고 CCTV 다 찍히고 들어갔다면 이것만 확인했어도 훨씬 더 도주하기 이전에 또 다른 희생이 일어나기 전에도 차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는가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강윤성이 어떤 전과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자를 검거하는 것이 목표였다는 경찰. 강윤성은 이미 지난 6월 출소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한 적이 있었습니다. 위험 신호가 있었지만은 법무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강윤성의 전과 정보에 대해 법무부와 경찰 간의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공조가 이루어지고 강윤성과 첫 번째 피해자가 같이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긴급한 경우로 인정돼 경찰의 집안 수색은 가능했을 겁니다. 정확한 정보 공유로 경찰이 좀 더 세심하게 상황을 파악해 첫 번째 살인 사건을 빨리 발견할 수 있었다면 적어도 두 번째 살인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